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지원입니다. 네, 오늘 까지만 하면 또 내일 휴일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시장이 되게 좀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대선일을 기점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쭉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맞붙으면서 오늘 하루에 좀 변동성도 좀 컸던 것 같고요. 한 섹터 내에서도 급등 종목, 급락 종목도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하게 잘 끝났습니다. 장 중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0.8%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섹터에서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덕분에 코스닥은 좀 선방을 했고요. 오늘은 수급도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수매수를 이어갔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도 샀지만 오늘 은행주 등의 이제 금융주는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 시장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여전히 작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만 증시는요 1.6% 하락, 일본은 1.3% 하락, 홍콩도 1.5% 하락. 네. 미국 증시도 S&P 나스닥도 크게는 아니지만 0.3% 내외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만 유독 플러스로 그래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어디서나 이 한국 증시의 올해 전망을 들어보면 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좀 해소될 시기에 왔다 이런 의견들로 많이 좀 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잘 가고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 중에 뭐 운송 창고 업종, 오락문화 섹터 이런 데가 좀 상승 업종이었는데요. 주요 섹터 중에는 특히 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카지노주 그리고 오늘은 특히 화장품주 이렇게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엔터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인 방문객이 좀 크게 늘었다. 라는 소식들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중국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29만 7천 명 정도로 바닥을 찍었는데요. 올해 4월 기준으로는 44만 3천 명까지 한 50% 정도 바닥에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드로백이라고 하죠. 손님들이 와서 칩으로 바꾼 금액, 그거를 이제 드로백이라고 하는데 드로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종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이렇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니만큼 외국 관광객 증가에 굉장히 좀 주가도 많이 변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 GKL도 있지만 제주 지역에서 경쟁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반사수혜까지 겪고 있는 이 롯데 관광개발이 특히나 요즘 급등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롯데 관광개발이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GKL과 파라다이스는 4%대, 2%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K뷰티는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미용 기기들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실리콘투, 원텍, APR, VT가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파마리서치도 5%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여전히 굉장히 우량한 ODM 업체로서 오늘도 한 2, 3% 정도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놀라웠던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양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를 높았죠. 근데 오늘 SBS 비지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양 후보가 다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요 기사가 한 12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기점으로 해서 밸류업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좀 대선일 이후에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보도까지 좀 나왔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마찬가지로 한 발 후퇴한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원래 대선 공약에 넣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막판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뭐 대선 공약에 한번 봤었는데 분리과세 같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차피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나도 사인하고 싶다 이런 발언도 했으니만큼 어차피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추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했던 말을 보면은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가 되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 배당소득세 개편을 좀 보류하는 배경을 좀 설명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이미 발의했던 법안이 있거든요.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이런 기업들이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발 후퇴를 해서 이게 과연 당론으로 정해졌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 보도상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고요. 아무래도 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서 법안을 보시면은 이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거론이 되면서 한 발 후퇴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좀 놀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마찬가지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아예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 경선 후보 시절부터 이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로 분리과세하겠다. 즉 분리과세한다는 말은 이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를 단일세율로 하겠다라는 건데 한 발 후퇴해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 14% 세율을 유지를 한다. 이거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율을 좀 인하하는 이런 혜택을 주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서 20에서 25% 사이에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 뭐 기존에는 아예 5천만 원까지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20%라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일단 2천만 원까지는 그냥 비과세 안 하고 현재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만 세율 인하 혜택을 주고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는 아니고 20에서 25% 단일세율로 부과하겠다라고 한 발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공약으로는 남아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좀 거론을 했는데요. 세수 추계 등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책 변경의 이유를 밝혔고요. 양쪽 다 모두 좀 세수 감소를 좀 우려하는 발언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이유로 좀 꼽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이 보도만 보면은 마치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이 배당 분리과세 이외에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만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물적 분할 이후에 이중 상장을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M&A 할 때 소액주주만 소외시키고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행 이 소액주주 가치를 좀 희석시키는 이런 거를 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오늘 소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조금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좀 밸류업 기대감이 좀 많이 강했던 금융주들 위주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격차가 좀 있어요.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런 데는 6, 7% 정도씩 그렇게 하락을 했고요. 삼성증권, 한양증권, 한국금융지주, 한화투자증권 이런 데 한 2%, 3%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오히려 0.4% 상승을 하면서 잘 선방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회사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일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세아제강지주, 한국엔컴퍼니, SK스퀘어, 포스코홀딩스, AK홀딩스 이런 데는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한화, 효성, HS효성 이런 데는 그래도 2, 3% 정도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 중에서는 특히나 은행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지주죠.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한 3, 4%씩 3, 4%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 JB금융도 2%대 내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하면 사실 오늘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여전히 대선 이후에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이제 밸류업 말고 다른 AI 쪽에서 소프트웨어주들이 많이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 분모는 AI 산업 육성이다라는 주제였는데요. 5월 본회의를 통과한 AI 추경 예산이 정부안 대비해서 한 61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육성에 대한 초당적인 의견 합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공공 중심의 대규모 AX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AI를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AX라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AI 중심의 신기술 분야 사업 예산은 2,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확대가 됐고요. 초기 사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AI주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공공 AI 도입률 목표는 95%라고 하네요. 24년 기준 24%였거든요. 24%를 6년 만에 9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공공 AI 도입이니까 아마 이제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하면서 이 비율을 좀 높여가려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야겠죠. 특히나 뭐 외국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자국 토종 AI 소프트웨어를 많이 키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1년으로 이제 7월 달에 5개의 AI 국가대표 기업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간 GPU도 지원해주고 뭐 데이터나 인재 등등의 여러 자원들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선발될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리포트에서 수혜주로 뽑은 이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와이즈넛, BI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네 종목들은 다 각각 5에서 12% 사이로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이 외에도 뭐 이스트소프트,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5월이 이미 끝났죠. 6월로 들어섰는데 상반기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전지죠. 2차전지도 항상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 특정 종목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다시 또 쉽게 빠져버리는 이런 힘없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CATL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현재 시장 점유율은 40% 정도입니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독일 공장에 이어서 헝가리와 스페인에서도 신규 생산 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헝가리 공장에서 전지박을 생산을 해서 26년도부터 CATL의 유럽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CATL의 이 유럽 공장과 계약을 한 기업은 국내 기업 중에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뭐 거의 상한가 갈 듯이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종가는 13%로 끝났고요. 이외에도 뭐 율촌화학, 삼성 SDI는 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나머지 2차전지들은 좀 힘없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LNF는 오늘 6.5%나 좀 크게 떨어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도 좀 떴는데요. 타법인 주식 취득하는 이제 공시 관련해서 조금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LS증권에서는 DB하이텍이 미중 갈등 심화 속 수혜 종목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DB하이텍이 오늘 8%대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덤핑 조사 때문에 여러 물량들이 중국의 펜리스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반덤핑이지만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칩스 액트로부터 이 법안으로 의해서 이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16억 달러 정도 수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로 보아서 아마 이 단순 반덤핑 조사가 아니라 미중 갈등 속의 특정 행동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중국 파운드리 업체는 12인치 중심의 웨이퍼 투자만 주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부가가치가 낮은 이제 8인치 캐파는 28년도까지 증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어나는 물량은 DB하이텍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은 이제 웨이퍼도 이제 12인치 웨이퍼 위주로 많이 설계를 하지만 중국의 팹리스들은 여전히 8인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수혜를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이미 23년도까지 캐파 증설을 많이 완료해 놨고요. 그리고 부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하청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라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새롭게 물량을 받은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라인 구조가 비슷한 DB하이텍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92%이고요. 2분기부터는 좀 가파른 실적 회복을 전망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25년도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굉장히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5%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업이익은 3,500억을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는 2,3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컨센 대비해서 1,000억 이상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좋게 전망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잊을만하면 나오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공급 초읽기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네요. 삼성전자의 임원이 이제 엔비디아에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메모리 사업부 핵심 임원들이 엔비디아 본사에 단체로 출장을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이 HBM3 이 12단 이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단 납품을 2분기 이내에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말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래서 딱 시기도 적절한데 이렇게 최종 통과를 하기 위한 마지막 출장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 정도로만 생각하는 보도이고요. 근데 요새는 이런 보도가 나와도 사람들이 잘 속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좀 확정된 소식을 좀 듣길 많은 주주들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는데 삼성전자 1%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뭐 반도체 소부장들은 그냥 쏘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 주사제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이죠. 이 위고비가 심혈관 사망률을 한 59% 감소시킨다. 이런 실험 결과가 좀 발표가 됐네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량도 잘 시키고 주변에서 위고비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심혈관 등의 기타 질환 예방 효과까지 좀 입증을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뇌졸중 이런 주요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을 좀 유의미하게 줄였다. 이런 발표도 노보노디스크에서도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급등한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한 이제 방산주들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방위비를 유럽 국가들이 증액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6월 24일, 25일에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좀 미국이 유럽에다가 굉장히 방위비를 많이 써라, 많이 증액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방위비 지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산 장비에다가 한 3.5% 쓸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방산 관련 지출 1.5% 증가를 또 전망을 하면서 엄청나게 방위비로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만약에 3.5%를 지출을 한다면 기존 대비 약 3,700억 달러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건 2030년 이후까지도 방산업의 강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호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 유럽 국가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방위비를 2% 이상 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논의에서 벗어나서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돈 쓰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재원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로 논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방위비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걸 어떻게 조달하느냐를 걱정하는 이런 단계에 넘어가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이 방산 지출 증가는 이미 보장된 사실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3, 4%씩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각도기님 휴가여서 제가 혼자 진행을 했고요. 내일은 이제 대선일이죠. 모두가 이제 다 투표를 하면서 이제 투표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하시면 좋겠고요. 대선 일 이후에 이제 수요일 날 한국장은 또 개장을 하게 되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수요일에 다시 저희 둘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